제가 한 가지 알게 된 거는 유튜브를 봐주시는 그 분들이 아주 많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분들이 만약에 영화관에 관객으로 생각을 한다면 엄청 많은 분들이 봐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무언가를 얘기 나눈다고 생각을 하면 그게 시골에 와서 제가 귀촌해서 제일 그 위안이 되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영상으로 만나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계속 고민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귀촌한 것에 대해서 시골에서 만나서 너무 좋은 분들, 소중한 분들 그대로 간직하면서 제 고민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꽃은 장미조팝이라고 합니다. 저희 아들이 사다가 심어준 건데 이렇게 피었어요. 지금 이 꽃 나무는 잘 꺾꽂이에서 꽂아놔도 살아나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는 아랫마당 쪽문입니다. 쪽문 옆에 찔레장미를 전에 들판에서 캐온 건데 아주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마당에 이렇게 담장을 세웠고 아치를 너무 거대하게 세워놨어요. 그래서 이제 생각은 장미꽃을 이렇게 울타리로 해서 위로 덩그로 올라가게 하려고 계획 중인데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장미꽃은 심었어요. 참 거침없이 써놨는데요. 23년 3월 18일 날 시멘트 바르고 보도블록 깔고 그랬습니다. 그 담장을 우선 개선해야 될 사항은 많은데 어쨌든 전에 비해서 담장이 있어서 집이 훨씬 좀 아늑하고 마당에 있어도 이렇게 노출된 기분이 좀 덜해서 좀 편안해진 것이 있습니다. 담장가에는 이제 장미를 우선 이제 지금 심었어요. 영국 장미인데 핑크색, 연한 핑크색이 도는 이렇게 알이 큰 꽃이 큰 굵은 장미입니다. 지금 아직 오래 피는데 봉우리는 많이 지금 폈어요. 어제 진딧물도 제가 손으로 잡았답니다. 이렇게 올라가면 뭔가 정원의 느낌이 좀 부드럽겠죠? 지금은 너무 거대해서 뭐든 처음 시도하는 거라서 저희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러는 건데 이거는 너무 좀 그 나무나 그런 부분을 좀 수정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쪽에는 다 토분으로 이제 꿩의 비름이라고 해서 늦가을까지 꽃이 피어요. 그리고 겨울을 납니다. 그래서 다 조금씩 분양을 해서 이쪽은 거의 꿩의 비름으로만 화분에 심으려고 분양을 해놨어요. 이제 7년 정도 시골에 살다 보니까 이젠 손이 안 가고 스스로 사계절을 살아내고 그 가꾸기에 좋은 식물로만 이제 이렇게 선정해서 심게 돼요. 가을에 되면 1년생은 그 시드른 거를 처리하기도 그렇고 너무 빨리 시들고 한여름에는 또 더워서 또 제대로 꽃을 볼 수도 없어요. 햇빛이 뜨거워서 물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점점 이렇게 꾀가 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연의 섭리를 알아가는 겁니다. 이 빨간 벽돌은 원래 바닥 깔개용이 아니에요. 근데 어디서 시공하고서 남은 거를 좀 저렴하게 구매해서 깔아봤는데 그 주사를 사이사이에 뿌리면 풀이 좀 덜 난다고 해서 그렇게 한번 일부를 깔아봤습니다. 담장 뒤에 이렇게 벤치를 놓으니까 가끔 오며 가며 어르신들도 앉았다 가세요.
이 항아리는 아마 친구가 우선 8개를 마당에 갖다 놓으라고 해서 갖다 놓은 건데, 이거는 아마 그 용도가 그건가 봐요. 쑥을 밑에서 태워서 그 연기로 찜질을 하는 그런 용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몰라서 우선 그 마당 가에다가 이렇게 배치해 봤습니다. 유튜브 그 영상에서 이 나무를 저희 아들이 심었던 그 영상이 있어요. 근데 그래도 해가 바뀌고 그러니까 이렇게 파릇파릇하게 이제 담장 역할을 하려고 이렇게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볼 때마다 색깔도 예쁘고 아주 튼튼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이쪽에는 간신히 겨울을 넘기고 살아가고 있는데 기특하죠. 확실히 담장에는 햇빛을 덜 받아서 그런가 들쑥날쑥합니다. 찔레 장미를 이렇게 잘라서 전정해서 아까워서 이렇게 꼽아 놓으면 이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이건 아스타 셀렉스, 좀 더 크면 여러 가지 색깔이 어우러져서 그림 같은 나무가 됩니다. 지하수가 말랐는지 이번에 지하수가 안 나와요. 그래서 남편이 굉장히 낙담하는 지금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땅을 파서 해봐야 되는데 계속 미루고 있어요. 물이 콸콸 나오면 정말 기분이 좋을 텐데요. 또 물이 가물어서 그런지 물이 안 나와요. 개점 휴업입니다. 저도 오늘 간만에 마당을 둘러보는데 그래도 볼거리들이 많이 생겼네요. 여기는 저희 딸 부부가 전주에 가서 아마 그림을 그렸나 봐요. 그래서 밖에 이렇게 그려놨는데 아직 햇빛이 직접 안 쏘여서 그런지 그대로 잘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친정엄마께서 색을 칠하신 거예요. 친정엄마입니다. 대단하시죠? 이곳은 담장가로 큰 화분을 5개를 배치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선물 받은 장미 꽃다발도 한번 꽂아봤더니 이렇게 살고,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땅속에서 열심히 살아 올라오는 그 식물들이 있어요. 여기는 부항제라고 해서 파인애플 민트 여기 있고요. 장미, 그리고 이것도 허브 종류입니다. 이거는 클레마티스, 봉우리가 생겼어요. 핑크색 장미, 담장가 뒤에 이렇게 문구로가 작년에 심었는데 좀 더 컸어요. 그리고 화분에도 아직 뭘 심을지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좀 그런 건 빠르지가 않아요. 고민을 좀 하고 좀 뭘 심을까를 신중한 편입니다. 이 담장가에 풀이 엄청나요. 사실 풀 때문에 근심 아닌 근심이 있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풀이 너무 하루가 다르게 자라면 감당을 못하겠어서 어쨌든 좀 불편합니다. 요즘은 누가 귀천한다고 하면 그래, 너무 좋아, 자연에서 살아 그러면서 선뜻 권하지를 못하겠어요. 보이는 것과
또 감당해야 될 것들이 교차하면서 마음이 참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시골에 왔을 때 그 다른 집 마당을 보면서 시멘트를 쫙 깔아놓은 집 보면은 저기는 왜 저렇게 삭막하게 시골까지 와서 시멘트를 깔았지? 그러면 뭐하러 시골에 내려왔어? 막 이러면서 정말 잘난 척하고 뭣도 모르면서 그렇게 비난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요즘 틈만 나면 어디에 시멘트를 바를까 그럽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계단에 이렇게 시멘트를 발랐는데 이마저도 너무 편해요. 풀들이 틈새만 있으면 나오는데 그 생명력은 칭찬할 만하지만 너무 힘들어요. 여기 수국도 자라고요. 여기 보면은 앵초, 메발톱꽃, 민들레 홀씨 자체는 생명력도 강하고 무언가 소박해 보이고 외로워 보이고 그럼에도 살아내고 그렇게 보이지만 민들레 씨앗이 날아가는 거 보면 훨훨 날아가면서 어디에 씨앗을 뿌렸을까. 이거는 백리향입니다. 백리향. 향기가 백리를 간다나요? 이 백리향이 잡풀을 잡아준대요. 워낙 촘촘해서. 그래서 지금 백리향으로 뭔가 좀 풀이 많이 나는 곳을 다시 한번 그 백리향으로 번식시켜서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처마 밑에, 작업실 처마 밑에 이렇게 넓은 잎사귀가 햇빛을 안 보니까 확실히 전에 햇볕에 있을 때보다 훨씬 색깔도 예쁘고 타지 않아서 멋스러워요. 꽃이 피어나고 몽우리가 지금 제가 잠깐 한눈판 사이에 보면은 벌써 이렇게 다 꽃몽우리들이 살아나고요. 라일락은 벌써 지금 끝물이에요. 그리고 지금 수레국화, 그리고 수국, 지금 내 눈에 발견되지 않은 꽃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요. 그 부분들은 너무 볼 때마다 신기하고 귀촌한 지 한 7년 되어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서도 귀촌을 꿈꾸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도시에 사는 생활은 너무 매일매일 똑같은 패턴이고, 이젠 삭막하고 도시 생활에 이제 신물이나 이젠 자연에서 새소리 듣고 꽃 보고 상추나 이런 거 심어서 텃밭 가꾸고 편하게 지내고 싶어, 이런 생각으로 귀촌을 항상 마음속에 꿈꾸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귀촌은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뭐냐면 공부하고 내가 귀촌 생활에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리고 결정해야 되세요. 그리고 절대 도시 생활을 다 정리하지 않고 우선 시골을 접해보고 나중에 혹여라도 돌아갈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은 결정은 천천히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결심은 하더라도.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꼭 귀촌해서 지금 제가 좀 약간
좀 고민에 빠진, 생각에 빠진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집중이 분산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고요하게 있고 싶다고 해서 그럴 수도 없는 거고, 또 좋은 친구들, 좋은 분들 그런 시간을, 매일 그런 시간을 갖는다는 것도 어렵고, 또 생계도 있고요. 전원생활은 마냥 앉아서 꽃 보고 커피 마시고 땅 가꾸고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고요. 동네 어르신들 그리고 또 이웃분들하고의 그런 무언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의 대화, 그런 부분에서 그 여러 가지로 그 충돌하는 건 아니지만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시골에 와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내 시간을 갖고 좀 더 이렇게 밀도 있게 좀 내 시간 속에서 무언가 이제 어느 정도 나이도 됐고 그러니까 좀 정리하면서 내 시간을 갖고 싶다고 하지만 사실 현실적인 부분은 아주 다르답니다. 제 유튜브를 보셨다면 저희 딸이 12월 달에 작년 12월 달에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올해 한 여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아기가 생겨서 너무 축복하고 행복한 일이지요. 근데 요즘 이제 제가 귀촌해서 저희 딸이 아기를 낳을 때쯤 되니까 아무래도 딸 하나 아들 하나인데 그 딸이 또 사업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처음 아기를 낳는 모습 걸 생각하니까 요즘 또 조산기도 있어가지고 입원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귀촌을 한 게 잘한 건가, 옆에서 돌봐줘야 되는 건 아닌가, 그런 부분도 요즘 고민이 되고 저를 조금 복잡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모든 분들은 아기는 본인들이 키워라, 뭐 절대로 봐주면 안 된다, 그렇게 하지만 제가 가까이 살면 그래도 가끔은, 또 요즘 도시 생활이 오죽 바쁘고 경쟁 사회가 아니고 그렇게 살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도시 생활은 바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사실 조금 내가 귀촌을 잘한 건가, 그런 생각이 요즘 듭니다. 여기 풀들 보이시나요? 이거는 안 뽑으면 고민되고 뽑기 싫기도 하고, 뽑는다는 게 뽑고 나서 그 다음에 계속 그 상태에 있다면 모르는데, 뽑고 나면은 뒤돌아서서 며칠 있으면 또 이렇게 원상복귀돼서 또 풀이 나거든요. 그거를 몇 해 겪다 보니까 지금은 조금 미루는데, 미루면 또 계속 이게 신경이 쓰여요. 시골 생활에 아주 흔한 성가신 일들입니다. 오늘은 비가 옵니다. 비가 와서 사실은 읍내에 나가려고 했다가 내일로 미뤘어요. 그래서 그런 김에 지금 마당을 한번 보고 있는데, 감나무도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윗마당은 저희 남편이 조경 일을 해서 말하자면 목수인데,
아주 소박한 목수예요. 그래서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이제 출근 며칠 하고 주말에는 이제 주변 이웃분들, 주변 이웃이 아니고 뭐 동네 일도 몇 번 봐주고 그 담장도 만들어주고 그런 일도 좀 하고 본인 만들고 싶은 거 좀 만들고 웬만하면 집수리도 다 하고, 그래서 위에는 살짝 어수선합니다. 그나마도 어제 제가 풀을 뽑았어요. 남편이 좋아하는 감나무인데 이 감나무를 얻었을 때 내 감나무다라고 했을 때 그때 정말 좋아했어요. 남편이 도시 생활만 했던 사람이라 지금도 굉장히 본인은 행복해합니다. 근데 저는 고향이 시골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다지 지금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좀 집중하고 몰입하고 무언가 제가 생각했던 그런 부분에서 좀 분산되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조금 생각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귀촌을 결심하거나 고민하신 분들이 있다면 좀 더 심사숙고 하셔서 아주 작은 뭐 100평 이내에 땅이 있다면 그렇게 도전해서 도시에서 4일, 시골에서 3일, 도시에서 5일, 시골에서 2일, 이틀 이렇게 귀촌 생활을 해보시는 거는 좋을 텐데 그것도 은근히 경비가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 내려올 때는 장 보고 내려와서 그래 야외에서 음식도 해 먹고 그러다 보니까 좀 멋을 내게 되겠죠. 조금 오버하게 되고 그런 부분이 쌓이다 보면은 그 부분도 만만치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귀촌을 원하신다면 꼭 그래도 시골에 조그맣게 그렇게는 한번 시도해 보시는 거 괜찮은데 말하잖아요. 꿈의 100평 딱 맞는 땅이 또 어디 있나요? 보면은 그렇게 나오지를 않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어렵죠.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 깊은 산골은 꼭 피하셔야 됩니다. 예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그러지. 뭐 100평만 있으면 돼. 산속이어도 괜찮아. 새소리, 물소리 들리고 그러면 나는 괜찮아.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하지. 얼마 있어 봐라. 얼마 있으면 차도 꼭 있어야 되지. 읍내 가서 꼭 뭐 사와야지. 하루 이틀 새소리 물소리 듣다 보면 그것도 지겨워. 맨 도시 사람들 나한테 전화해서 얘기하는 게 뭐 100평짜리 땅 하나 산속이라도 상관없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그걸 알기 때문에 소개하거나 그런 거 권하지 않는다.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부분이 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그래도 여기 저희가 사는 데는 그래도 읍내는 한 5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리고 옆집 주변이 다 이웃이 오랫동안 이렇게 같이 오랫동안 밑에 동네는 촘촘하게 이웃이 있어요. 가구수가 또 많고 조금만 나가면 바로 읍내고 읍내에는 아파트도 많고 그렇습니다. 진천은 여러 가지로 좋아요. 제가 사는 곳이 충북 진천인데 중부고속도로가 있죠. 그리고 서울은 뭐 1시간 10분 그 정도고 그 거의 전체의 그 땅 대한민국 땅에서 거의 중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남해로 내려가든 또 그 서울 쪽으로 올라가든 다 만만해요, 거리가. 그래서 여기가 그 유일하게 지방 도시에서는 인구가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그 부분이 어디든 만만하고 귀촌해서 살 수 있지
아주 그래도 제일 그 편리한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시골은 시골이지요. 또 다음 내일 마음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지금 오늘 비 오는 오후 읍에 나가려다가 마당을 거닐면서 생각해보니 과연 제가 귀촌을 해서 이 넓은 마당을 감당도 잘 못하면서 마음속에서는 저희 딸 아이들한테 완전 분리가 되지 못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잘 해낼 수 있을까 요즘 그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보루같이 생각했던 17년 된 아파트를 팔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좀 지금 아직 마음이 완전히 회복이 안 됐어요. 그런 상실감이. 그래서 그마저도 귀촌을 해서 엄한 아파트만 잃은 게 아닌가 뭐 그런 자책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귀촌하시려는 분들 꼭 다시 생각하시고 지금 살고 계시는 도시의 그곳에서 그곳이 뭐 유토피아? 파라다이스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곳에서 익숙한 곳에서 삶을 살아가시는 게 더 현명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봤는데 제가 유튜브를 되게 잘 하고 싶어요. 대화도 하고 싶고 얘기하고 싶은데 뭐냐면 혼자 편집하고 혼자 들여다보고 근데 그거를 제대로 못하는 게 바로 몰입도입니다. 이거 한번 이제 유튜브를 올리려면 혼자서 이런 부분을 편집도 하고 이제 그래야 되는데 이런 일이 있고 또 이런 일이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뒤로 자꾸 미뤄지면서 집중이 좀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미루는 거고 또 한 뭐 딱 자리에 앉아서 한 뭐 10분 정도만 유튜브 편집을 해야 되겠다. 그게 안 되잖아요. 핸드폰 켜고 뭐 준비하고 그 상황만 해도 벌써 10분이고 하면은 그래도 몇 시간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율이 잘 안 되니까 제가 조금 자꾸 미루고 있는 거죠. 이거는 안개나무입니다. 이게 오디나무일 텐데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정체불명의 나무들도 심은 기억이 없는데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시골은 전원주택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건물은 매매할 때 그 낡은 건물은 그냥 땅값만 치르고 그 건물은 거의 포함이 안 돼요. 그래서 한 15년 지나면 그 주택은 거의 그냥 매매 가격에 포함되지 않아서 땅값보다 더 비용을 들여서 집을 지으면 되도록이면 집을 안 짓는 게 낫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집을 안 짓는 거는 기존에 이거 이제 아주 오래된 건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도시에 사시던 분이 와서 이렇게 집을 그냥 간단하게 지었나 봐요. 근데 저희 둘이 살기는 너무 괜찮고 약간 겨울에 좀 외풍이 있다 한들 그래도 불편함은 이 나이에 뭐 충분히 감수가 되니까 그래서 집을 안 짓는 거죠. 그리고 안 지으려고 하고 그리고 저는 사실은 막 아직도 언제 도시로 내가 갈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도 집을 짓는다고 상정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 뒤에 보이는 전원마을에는
이제 도시에서 왔던 분들이 35가구 정도 되는데, 그래도 전원마을 치고는 그래도 안정되게 성공한 전원마을입니다. 오셨다가 짐 풀었다가 다시 짐 싸갖고 올라가시는 분들은 다른 전원마을에 비해서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한 15년 지나면, 건물은 그 땅값을 지불하면 15년 정도 지난 거는 건물은 땅값으로 지불되고 만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골에 올 때는 집도 혹여라도 짓는다면 절대 크게 지으면 안 되고, 항상 그 평수가 작게 해서 그 쓸고 닦는 일을 적게 하고 마당에서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시골에 오면 맑은 공기를 생각하시잖아요. 물론 그 주변에 산책도 많이 하고 그러면 산에도 가고 이제 산책로도 가고 그러다 보면은 뭐 맑은 공기는 무언가 다르긴 하겠죠. 그런데 주변에, 마을 주변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이렇게 알게 모르게 생기는 공장들, 그리고 이제 생활 쓰레기나 그런 거를 악의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평소에 그냥 편하게 태우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런 연기들이 이제 다 퍼지고, 그러다 보면 매캐한 냄새도 맡고요. 그리고 이제 저 안쪽으로, 이게 동네 뒤쪽으로 이게 산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데 안쪽으로 가다 보면 공장들이 있어요. 그런 데가 어떤 공장이 들어서는지 항상 감시를 해야 됩니다. 시멘트 공장이 혹여라도 들어올 수 있고, 혐오시설, 냄새나는 시설이 들어오지 않을까 항상 감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공기 좋은 시골을 찾는다는 거는 참 어렵고, 무조건 전원 생활을 하면 공기 좋고 물 맑고 인심 좋고 살기 좋고 이런 이런 생활이 보장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제비꽃입니다. 처음에 시골에 왔을 때는 이 제비꽃이 온 마당에 있어서 너무 황홀하고 어쩜 이렇게 예쁘냐고 그랬는데, 지금 온 마당에서 요 부분만 빼놨어요. 요 부분만 피어나도록 놔두고 아주 매몰차게 그 주변에 있는 제비꽃들은 다 뽑아냈어요. 이렇게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그리고 그 중에서 귀촌을 꿈꾸시는 분들은 꼭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사람마다 달라서 잘 맞는 분들도 있지만 노력해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알고 그러고 오시면 여러 가지 공부할 것들이 많죠. 정말 천지에 쌓여 있습니다. 공부할 것들이. 새로 보는 것, 곤충들, 식물들, 그리고 농사 짓는 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겸손해지고, 넘을 수 없는 한계점도 느껴지고 그렇습니다. 두서없이 그냥 오늘은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또 안 하면 또 유튜브 영상을 또 미룰 것 같아서 우선 오늘은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가 한 가지 알게 된 거는, 이렇게 유튜브를 봐주시는 그 분들이 아주 많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분들이 만약에 영화관에 관객으로 생각을 한다면 엄청 많은 분들이 봐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무언가를 얘기 나눈다고 생각을 하면 그게 시골에 와서 제가 귀촌해서 제일 그 위안이 되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영상으로 만나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계속 고민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귀촌한 것에 대해서 시골에서 만나서 너무 좋은 분들, 소중한 분들 그대로 간직하면서 제 고민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